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좀 늦긴 했지만 황소자리 만월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내일이 황소자리에서 보름달이 뜹니다. 내일 밤 10시 19분, 10시 19분 정도에 보름달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월, 신월 이걸 계속 이제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일은 이제 보름달의 상징이 어떤 건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황소 자리에서 보름달이 뜹니다. 그래서 보름달 자체는 완성을 나타내고 결실,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황소 자리의 보름은 황소 자리 자체는 물질적이고 현실감이 있는 것, 실용주의, 그 다음에 뭐 변화가 조금 느리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황소 자리의 보름은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영역이 조금 많이 활용화되는 것, 활용되고 대두되는 것. 그러니까 돈과 음식이라든지 관계 에 관련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는 황소자리 신월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소자리 신월이 일어난 시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소원을 작성했다던가 뭐 이런 게 있다라면 황소자리 보름인 시점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월기도랑 보름기도가 조금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황소자리 보름은 일단 핵심 키워드를 보면 안정과 가치, 자존감, 소유, 감각, 생산성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세상과의 관계도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이 안정에 관련된 거, 가치에 관련된 거, 뭐 이게 소유에 관련된 게 황소자리의 메시지가 거의 금전과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실용성과 연결되어 있고 안정화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금전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황소자리는 물질욕, 소유욕에 관련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돈이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집착, 소유물, 물질 중심의 그런 키워드 자체로, 키워드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면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초점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황소자리 보름이기 때문에 금전성, 그 다음에 실용성, 안정성이 조금 더 확 떠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태양이 정갈 자리 13도 22부에 들어있고, 이제 달이요, 내일 10시, 그러니까 밤 10시 19분경에 이제 황소 자리 13도 22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양하고 달이 완전히 180도로 어긋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점수학적 용어로 어포지션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어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달은 마음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태양은 의식적 달은 무의식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집착과 내려놓음 통제와 신뢰 소유와 존재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뜨고요. 정갈 황소축의 이 테마들이 감정적 깊이 정갈 자리의 감정 물질적의 안정, 황소가 충돌하면서 서서히 조화를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 보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금전 쪽에서는 지출이 늘어나거나 돈에 대한 불안이 커진다. 그래서 단기적 이익보다는 가치 중심 소비를 하세요라는 건데 약간 지출에 관련된 거를 줄이라는 얘기고 사랑에 관련되어서는 소유욕과 질투, 감정적 폭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갈도 부정으로 가면 사랑에 대한 거, 소유욕이나 질투 이게 강하거든요. 집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황소도 부정으로 가게 되면 소유욕이 강하다, 질투심이 강하다, 집착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번 그 보름쯤부터는 사랑에 있어서도 소유욕이 강해지거나 질투심이 강해지거나 그다음에 집착이 강해질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게 이제 있다는 자존감이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성과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쌓은 실력을 인정받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달의 영향으로 황소 달의 영향으로 목이나 갑상선, 성대, 편도 이런 쪽이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후, 후두, 갑상선, 기관지 쪽으로 지금부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추워지기도 했잖아요. 11월, 7월부터는 입동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 보면 그 감기, 기관지에 관련된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번에 하필이면 11월 5일이 항소 만월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목이나 갑상선, 인후, 편도, 후두 이런 데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차, 뭐 휴식, 그 다음에 호흡으로 완화하셔라.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금전도 소비, 계획적인 소비하세요. 사랑도 내가 소유와 질투, 그 다음에 집착하지 말고 조금 편안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게 방법이고요. 성과 면이나 진로 부분에서, 직업 부분에서도 성과나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는데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다지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감기 특히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이제 어, 11월 5일날 10시 19분경에 이제 차트이거든요. 그러면 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달이 있고, 바로 딱 180도, 이 180도 어포지션, 이 부분에서 13도 22부로 딱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이 정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태양은 의식적인 걸 나타내고 달은 무의식을 나타내요. 그리고 180도 어포지션이라는 것은 이게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거든요. 충돌.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 그다음에 내면과 외면의 충돌 이런 게 일어나고 지금 4번 하우스하고 10번 하우스의 충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도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알지 못하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엄마 아빠의 충돌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내면과 나의 외면 그러니까 나의 내면과 나의 그 사회적 포인트 사회적인 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래서, 내적인 거, 외적인 거를 좀 다져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데, 충돌이 일어날 때는 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황소자리 문은 물질욕이 강하게 있다, 생긴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조금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내려놓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깊은, 깊은 감정이 생기는데, 이 감정상의 문제도 조금 표현해서 서로가 조금, 양보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을 합일화시키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황소만월일 때 물질적인 욕심이 너무 많아버리면, 의식 쪽에서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내려놓는 작업,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달 무운의 그 태양 말고 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11월 5일 여기가 이제 보름, 만월이 되는 거거든요. 만월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쭉쭉쭉 1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뭐 6일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달의 움직임을 이렇게 제가 차트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5일은 황소에서 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월, 여기가 이제 신월이거든요. 20. 그러니까 여기가 정갈에서 신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날 정도의 20날 여기가 이제 신월이 되거든요. 이때 신월, 이때 보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자라면서 다시 이제 요렇게 달이 커지는 것. 그래서 이게 문 페이스를 제가 나타낸 건데 달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에는 11월 5,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일, 6일은 황소자리 달이고 7일, 8일이 되면 제모나이 달이고요. 그 다음에 9일, 10일 이렇게 되면 캔서, 그 다음에 11일, 12일은 리오 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는 처녀자리, 13, 14일에는 처녀자리 달이 됩니다. 15일부터 천칭으로 들어가죠. 천칭은 15, 16, 17 천칭 달이고요. 그 다음에 18, 19, 20 이게 이제 정갈 달입니다. 정갈 달. 그래서 달들이 이런 식으로 12별자리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 이게 문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별짜리 운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11월 21일 신월 전까지 별자리를 나타내는 것, 별자리 운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양자리는, 이번 양자리에서는 이 황소 자리의 달이 현실적인 안정을 다지잖아요. 그래서 안정, 그 다음에 완성, 새로운 것의 준비라는 전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소 자리 달이 현실적인 안정을 다지고, 이제 나중에 정갈에서 사수로 넘어가는 신월이 되면 새로운 목표와 철학을 나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리 운을 20일까지의 양자리 운을 살펴보면 양자리는 직업적인 면에서 잠시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추는 게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입장, 위치를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2주 동안 재정비하시고 전략이 있으면 전략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고 사랑이나 애정의 운에 있어서는 속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속마음.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냥 뭐 지나갔던 것도 속마음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솔직함이 필요한 때다. 이 솔직함이 사랑의 열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2주 동안은 내가 표현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안다. 사랑의 표현이든 무슨 표현이든 속마음에 있는 거 다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금전운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2주 동안은 재테크보다는 절약을 하셔야 돼요. 전략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고, 소비에 있어서 체계적인 소비, 계획적인 소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주 동안은 지출에 신경을 쓰지 조금 더 그 수입에 관련된 거는 새로운 재테크라든지 새로운 투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건강적인 부분은 어깨 쪽이나 두통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로가 누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나 두통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양자리는 보름달에 불안을 내려놓고 신중한 추진력으로 새 길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비, 전략을 수정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전의 운에 있어서도 성급한 투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전략하는 게 오히려 더 금전운을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황소자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는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이 이때까지 노력했던 게 안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운이 좋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애정의 운은 진심이 통하는 때다. 그래서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결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혼의 결정, 결혼의 결정 뭐 이럴 때 행운이 따라온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직업운과 애정운이 다 좋다고 봐집니다. 자, 금전도 재정의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안정기에 들어가고 사치하시면 안 돼요. 실용적인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안정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고요. 음, 내가 이게 성급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성급하게 뭐 그 새로운 주식 투자, 뭐 새로운 코인 투자 이런 거 급하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에서는 목, 성대, 인후, 후두, 갑상선 이런 쪽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 자주 마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차, 뭐 카모마일이나 페퍼민트 이런 거 자주 마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름달이 됐을 때 내가 쌓은 가치 위에서 흔들림 없이 피어난다. 그래서 이번 황소 자리는 황소 만월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 자리는요. 쌍둥이 직업은요, 의외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성이긴 한데, 별자리이긴 한데, 생각이 많고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고요. 계획을 재조정하셔야 돼요. 계획을 재조정하셔야 되고, 11월 9일부터 수성이 리트로그레이드를 합니다. 11월 29일까지 수성이 리트로그레이드를 하면서 쌍둥이 자리에서 조금, 이게 수성이 리트로 할 때는 수성이 역행을 리트로그레이드를 한다는 거는 역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역행을 할 때는 모든 별자리들이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수성이 쌍둥이 자리의 주 행성이기 때문에 특히 쌍둥이 자리에 조금 속도가 느리고 그 계획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도 과거의 연인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뭐 메시지를 주고받든지 메시지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감정이 혼란스럽다. 감정이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는 과거의 연인이 뭐 나타나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고 이게 긍정인 영향보다 약간 부정인 영향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금전은요. 변동이 크다.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계약이나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신중히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 신중히가 우리는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역행 기간에는 계약, 투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쌍둥이 자리는 생각보다 좀 힘이 없는 이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쌍둥이 자리 건강은 수면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 그리고 신경이 예민할 수 있고, 디지털에 관련된 거 휴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나 IT 쪽에 굉장히 발달돼 있는 게 쌍둥이 자리거든요. 그런 쪽에서 조금, 내려놓아야 되는 거. 그냥 좀 휴식하자, 쉬자, 이렇게 하는 거.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쉬어줘야 할 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계자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자리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 협력하셔야 돼요. 협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힘이 크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힘이 크다 보니까 계속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동료, 새로운 뭐 직업이라 그런 데서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콜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동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협력해야 되고, 조금 더, 나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직업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정의 운에서는 친구처럼 다가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친구처럼 다가오는 인연이 있다. 그래서 대화가 열쇠입니다. 공감, 대화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부터 이제 친구처럼 다가오는 인연이 생길 수 있으니 서서히 알아가는 기회, 그게 생기면 좋겠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은요,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서 수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라든지 단체 활동 이런 데서 될 수 있으면 모임을 나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다녀오시면 거기서의 뭐 정보라든지 소스가 생기면서 금전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건강을 보면 위, 소화기능, 소화기 계통 이런 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 위를 보호하는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시고 자극적인 것보다 조금 담백한 음식 섭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자리들은 나는 사람들과 연결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라는 선언문 작성하셔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사자 자리는요. 사자 자리는 이 보름달 시기에 인정받는 시기예요.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직업운에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고 명예가 상승하는 운이 됩니다. 한 2주 동안 좋은 결과물이 나타나면서, 직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사랑과 애정운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구조가 변동될 수 있다. 구조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이 될 것이고 애매한 관계는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사자 자리는요. 좀 사랑 애정운에 있어서 신중하세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운도 좋네요. 보너스, 성과금 이런 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너스 성과금이 있으면 누가 한 잔 사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명예적인 소비 주의하세요. 그래서 뭐 내가 그 보너스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속 있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건강적으로는 심장 건강, 그 다음에 등 건강, 그 다음에 혈압 주의하셔야 돼요. 혈압 주의하시고, 그래서 리듬감 있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빛이 나되 그 빛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비춘다라는 보름달 선언문이 있네요. 그래서 이 빛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녀자리입니다. 처녀자리는요, 뭐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인데 직업적으로 봤을 때, 학문이나 그 다음에 출판,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이런 운이 상승합니다. 상승하고 새로운 배움이 확장된다. 그리고 나의 진로를 확장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찬호자리는 배우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사랑에 있어서는 이상형이 다시 재정립이 된다.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겠지만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에게 끌리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처녀자리들은요. 지식이 통하는 것, 가치관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호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발전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일단 만나는 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금전운은요. 교육이나 해외 이런 투자, 교육에 관련된 거, 해외에 관련된 투자는 행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서 그리고 또 해외에 뭐,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 해외 투자, 이런 쪽으로는 좀 행운을 가져온다. 이런 쪽에서는 금전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건강은 소화기, 조심하셔야 되고, 규칙적인 식사 필수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천하자리는요,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배움으로 확장한다. 배우러 가셔요. 무슨 일이든지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천칭자리입니다. 천칭자리는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직업의 운에 있어서는 구조가 변화됩니다. 직장의 구조가 약간 변화가 되고, 협상이나 계약이나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도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재정비하셔야 되고요. 사랑과 애정운에 있어서는 관계의 진심이 통한다. 진심이 통하는, 통한다라는 거고요. 진심이 드러난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부딪힘이 있으면 감정의 해소도 생기고요. 새로이 재출발하는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진심을 다해서 움직여야지, 진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헤어질 확률도 많이 있고, 진심을 다해서 움직이게 되면 감정이 해소되면서 다시, 재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금전상에는요,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공과금 이런 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고요. 정리를 하셔야 새로운 흐름으로 변한다. 좋은 흐름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세금, 대출, 공과금을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해요. 내가 혹시 뭐 자동이체 했기 때문에 나갔겠거니 생각해도 한 번 더 챙겨 보시는 게 어쩌면은 금전운이 더 좋아지는 금전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건강은 신장, 그 다음에 호르몬 쪽으로 주의하셔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게를 지지 않고 진심으로 다시 선다, 다시 서야 된다는 천칭자리입니다. 자, 정갈은요. 정갈은 진로 직업에 있어서 협력, 파트너십, 파트너십에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사랑과의 신뢰 속에서 직업운이 더 상승한다. 그리고 뭐 사업운이 더 상승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롭게 행동하셔야 되고요. 이 관계도 약간 애정의 관계에도 약간 변화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감정의 결단기가 옵니다. 감정의 결단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애매했었는데 확실하게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것 그런 게 생긴다. 그래서 관계의 변화가 조금 관계의 변화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공동재정이나 공동투자 이런 게 조금 활발해지거든요. 그리고 계약할 때요. 문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서로의 이익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금전운이 좋아진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동재정이나 투자에서 약간 어긋남이 있어서 약간 결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은 면역 기능, 그 다음에 생식기 계통 조심해 주세요. 생식기 계통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좀 주무셔야 됩니다. 보름달이 되었어요. 그죠? 나는 집착을 내려놓고 신뢰 속에서 진짜 사랑을 만드는 작업 하셔야 됩니다. 자, 사수자리는요. 직업에서 일상적으로 계속 하는 게 있을 텐데, 일상 루틴도 재정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도 다시 구축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다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랑과 애정운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부분, 현실적 문제를 조율하셔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를 조율하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헤어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헤어짐. 그래서 지금은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조율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금전운은 반복 지출되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약하셔야 됩니다. 절약이 금전운을 상승을 하는 거고요. 절약하는 게 미래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셔요.
그리고 건강은 허리 부분이랑 혈당, 그 다음에 소화기 개통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몸과 마음의 균형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몸하고 마음의 균형이 와야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게 사수자리다. 라고 보셔요. 자,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리의 직업운은요, 창의적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어, 이제 결과가,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노력했던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랑, 애정운도 똑같습니다. 감정 표현이 중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고, 진심으로 대하고 나면 관계가 좋은 관계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관계가 삐그덕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전적으로는 뭐, 자녀에 관련된 거, 취미에 관련된 지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금전운이 이제 지출이 조금 증가하겠지만 근데 이 즐거움이 투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린고비처럼 안 쓰는 것도 지출을 뭐 증가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가생활, 취미생활, 자녀하고 지출을 조금 즐기시는 것, 즐거움이 투자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건강은 무릎, 허리 건강 신경 써야 되고요. 앉은 자세, 앉은 자세에서 앉은 자세 교정도 하지만 앉아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 한두 시간 만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무릎 건강, 허리 건강,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요. 나는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의 힘으로 번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평소에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염소자리거든요. 그래서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의 힘으로 번영을 만든다라는 게 보름달 선언문입니다. 자, 물병자리. 물병은 직업적으로 봤을 때 다시 재점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안정의 기반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착오 없이 정리하고 하는 작업 하셔야 되고요. 사랑과 애정운에 있어서는 하회의 기운이 있습니다. 감정이 정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화해는 옛날에 뭐 혹시 가족과의 뭐 그 불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애정운도 감정을 정화시키고 인간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그런 운이 될 것 같고요. 금전운은 부동산, 가정에 관련된 지출이 큽니다. 지출이 있어서 이게 오히려 금전운이 조금 하락세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실속 위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동산, 가정 이런 데 지출은 당연히 할 건데 부동산의 지출도 내가 실속 위주로 나한테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위장 건강, 그 다음에 수면 불균형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휴식. 휴식이 최고의 약이다. 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마음의 공간을 정화하고 평화 속에서 새 뿌리를 내린다라는 선언문을 하시고 움직이셔요. 자, 물고기 자리, 직업의 운에서는,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글쓰기, 강의, 홍보, 이런 쪽의 운이 상승해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번 2주 동안은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봐집니다. 애정의 운에서는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이 관계 회복의 열쇠이거든요. 그리고 감정 표현이 치유로 이어진다.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인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표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전운은 전체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나 정보, 그 다음에 콘텐츠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들은 이번에 2주 동안 수입이 증가하겠구나라고 보시고, 거래나 정보 콘텐츠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뭐 주식 거래, 정보도 IT 쪽인 거, 이런 거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은 기관지, 감기, 피로주의, 그래서 수분 섭취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나는 말과 마음을 일치시켜 진심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자리는 말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보름에는 마음과 말을 일치시켜서 진심으로 연결한다라는 거,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보름에서 이제 신월로 움직입니다. 없을무 다스릴리.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멈추는 멈추지 않는 흐름의 지혜를 나타냅니다. 황소자리 보름에서 사수 신월로 넘어가는 시기에 더 애쓰는 것이 아니고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어야 보이는 길이 있고 비워야 채워지는 그릇이 있다. 그래서 이번 2주는요, 소유보다 존재, 속도보다 호흡, 결과보다 가정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보름달이 드러낸 모든 감정과 불안을 정직하게 인정하고요. 신월이 열어줄 새 가능성을 향해서 가볍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월이 이제 보름달에서 우리가 신월로 넘어갈 때는, 이제는 보름이 달이 꽉 찼고요. 거기에서 이제 달이 서서히 깎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보다는 존재, 속도보다는 호흡,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름달은 모든 감정과 불안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요. 신월이 열어줄 새 가능성을 가볍게 물 흐르는 대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좀 내려놓는 것만큼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억지로 붙잡지 말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나도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하면서 움직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지금 이 12별자리가 금전운이라든지 직장의 운을, 그 다음에 애정의 운, 그 다음에 건강운을 알아보았는데요. 2주 동안은 이런 거 조금 지켜주시고, 다음 신월에 다시 12별짜리 운세와 신월에 사수의 신월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걸 가지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